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동은 하면 할수록 무조건 좋다라는 말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에게는 꼭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요. 실제로 무리한 운동 때문에 관절이 망가지거나 척추가 손상되고 심지어는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받아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 시니어분들이 하면 안 되는 운동에 대해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내 몸에 꼭 필요한 운동 지침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운동은 젊었을 때는 체력과 근육, 관절이 잘 버텨주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관절 연골은 점점 얇아지고 근육량은 줄고 혈관은 탄력을 잃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무릎 관절이 약해진 상태에서 달리기를 매일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절 사이에 연골이 빠르게 닳아 엎어지고 결국엔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들이 문제인지 알아봐야겠죠. 연구에 따르면 특히 65세 이상에서 주의해야 할 운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과격한 점프 동작이 들어가는 운동입니다. 줄넘기, 에어로빅 중 강한 점프, 트램펄린 같은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한국 스포츠 정책과 학원의 조사에서도 점프성 운동을 자주 한 60대 이상 그룹에서 무릎 통증과 발목, 손상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점프를 하면 체중의 2, 3배 하중이 무릎에 실리는데 시니어분들의 관절은 그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운동은 무거운 아령이나 바벨을 드는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시니어분들이 무리해서 고중량을 들면 허리 디스크나 어깨 회전, 근개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의 근골격계 연구팀은 65세 이상 환자 중 어깨 힘줄이 파열된 분들, 상당수가 무거운 아령을 반복적으로 들다가 손상을 입었다고 보고했어요. 근육 강화는 필요하지만 중량보다는 가벼운 무게로 반복 횟수를 늘리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무릎을 꿇고 오래 하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서 하는 무릎 시업 또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하는 스트레칭 등이 해당되어 무릎 관절은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얇아지는데 그 상태에서 무릎으로 체중을 지탱하면 관절 손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도 시니어 환자에게는 무릎 꿇는 동작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요가나 스트레칭 동작이에요. 시니어분들이 유연성을 기르려고 요가를 많이 찾으시는데 지나치게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목을 꺾는 자세는 척추신경을 압박해서 신경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스파인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요가 참여자 중 허리 통증이 악화된 사례의 30% 이상이 과신전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는 동작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시간의 무리한 걷기나 등산입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하루에 2만 보 이상 또는 가파른 산을 오랫동안 오르는 건 무릎과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대한노인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가 장거리 등산을 한 뒤 무릎 연골 손상이 급격히 진행된 사례가 보고되었고 심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에 이송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격투기, 태권도, 킥복싱 같은 충격성 스포츠입니다. 낙상이나 충격으로 뼈가 부러질 위험이 크고 골다공증이 있는 시니어분들에게는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손목이나 고관절이 부러지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니어는 아무 운동도 못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운동을 피해야 하는지 알고 내 몸에 맞는 안전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위험한 건 잘못된 운동을 무리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가 1부 즉 첫 번째 섹터였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부에서는 그렇다면 시니어분들이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상황과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법, 그리고 연구로 검증된 실질적인 팁까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런 운동들이 위험한지 구체적인 원리,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 방법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관절 손상 문제입니다. 시니어분들의 무릎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체중을 버티며 사용되어 왔습니다. 연골이 닳고 관절이 줄어들면서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점프나 달리기처럼 체중의 몇 배가 무릎에 실리는 운동을 반복하면 연골이 더 빠르게 닳아버립니다. 결국 무릎 통증은 물론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운동은 뭘까요? 무릎에 무리가 적으면서도 심폐 기능과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실내 자전거 하기, 수영, 아쿠아로빅, 평지 걷기가 좋습니다. 특히 수영과 아쿠아로빅은 무리 체중을 분산시켜 무릎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운동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스포츠의학회 연구에서도 수영을 꾸준히 한 시니어 그룹이 걷기만 한 그룹보다 무릎 통증 완화 효과가 더 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리와 척추 문제입니다. 시니어분들은 골밀도가 낮아져 있고 디스크가 약해져 있어서 무거운 것을 들거나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는 동작에서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아령, 과도한 요가 자세, 허리를 비트는 운동이 바로 대표적이죠.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손상이 옵니다. 대체 방법은 뭘까요? 허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육을 기르는 밴드 운동, 짐볼 운동, 맨몸 근력 운동이 적합. 예를 들어 밴드를 이용해 가볍게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거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복근 운동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허리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심혈관계 부담입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같은 심장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고강도의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장시간의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이 순간적으로 과부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어지럼증, 흉통,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죠. 실제로 대한심장학회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격렬한 운동 직후 돌연사가 발생하는 비율은 젊은 층보다 4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인자가 있는 시니어분들은 저강도 지속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 20에서 30분 걷기, 수중 운동, 스트레칭, 가벼운 요가 등이 심장 건강 유지에는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운동 중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 기준입니다. 네 번째는 균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과 반사신경이 떨어지는데 이때 넘어지면 골절 위험이 큽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시니어분들은 손목 고관절 골절로 이어져 장기간 누워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킥복싱 같은 격투 운동이나 험한 산길 등산,
빙판길 꺾기 같은 위험 환경은 피해야 합니다. 대체 운동은 균형을 기를 수 있는 타이치, 태극권, 가벼운 필라테스, 평지기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 NIH 연구에서도 파이치가 65세 이상 시니어의 균형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줄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신전 동작입니다.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거나 목을 심하게 꺾는 자세는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척추의 후관절이 압박되면서 신경이 눌릴 수 있고 그 결과 다리 저림, 허리 통증, 목 통증이 생깁니다. 따라서 요가나 체조를 하더라도 무리한 동작은 피하고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허리와 목에 좋은 운동으로는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 고양이 자세, 의자에 앉아 하는 가벼운 목 돌리기 같은 안전한 동작이 있습니다. 이런 동작들은 척추에 무리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여섯 번째 과로와 회복 부족 문제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운동 후 회복 속도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느립니다. 근육에 미세상이 생기면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때 무리하게 다시 운동을 하면 손상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하루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하루 이틀은 쉬면서 몸이 회복될 시간을 주는 게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 하면 안 되는 운동은 무릎, 허리, 심장, 균형 감각에 큰 부담을 주는 운동들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운동으로 바꿔서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리한 달리기 대신 평지 걷기, 고중량 웨이트 대신 밴드 운동, 과도한 요가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 격투 운동 대신 타이치,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시니어분들의 운동 목표는 더 빨리,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오래, 더 건강하게라는 겁니다. 운동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도구지 기록을 세우는 경쟁이 아니니까요. 이제 실제로 운동을 하실 때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내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입니다. 운동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운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70세라도 어떤 분은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과 관절이 튼튼한 반면 어떤 분은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아 근육량이 부족하고 뼈도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초 체력, 관절 상태, 심혈관 질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한노인병학회에서는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기초 건강 검진을 받고 필요하다면 심장 초음파, 혈압 검사, 관절 엑스레이까지 확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무리한 운동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운동 강도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땀이 나고 숨이 차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시니어분들께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운동 강도의 기준은 바로 별표 대화 가능 여부 별표입니다. 운동 중에 옆 사람과 편하게 대화가 가능할 정도라면 안전한 강도이고 숨이 차서 대화가 어렵다면 과도한 강도라는 뜻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주 150분 정도의 중등도 운동 즉 숨은 조금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빨리 걷기, 가벼운 자전거 하기, 수중 운동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헉헉거리며 대화조차 힘든 운동은 심장과 호흡기에
큰 부담이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균형과 안전 확보입니다.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낙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사신경도 둔해져서 작은 돌부리에 걸려도 크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넘어지면 단순히 타박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 골절, 척추 골절로 이어져 장기간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 이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니어분들은 운동을 하실 때 항상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러닝머신처럼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기구보다는 평지 걷기나 실내 자전거가 안전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더라도 무리한 자세는 피하고 반드시 매트 위에서 넘어져도 충격이 덜한 환경에서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보호대나 지지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점진적인 운동량 증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10km를 달리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니어 시기에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육, 관절, 심혈관계 모두 회복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면 몸이 따라가지 못하고 손상만 남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는 10% 법칙을 지켜주세요. 운동량이나 운동 시간을 한 번에 10% 이상 늘리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하루 20분 걷기를 하셨다면 다음 주에는 22분 정도만 늘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야 몸이 적응하고 다칠 위험도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휴식과 회복의 중요성입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시니어분들은 근육과 관절의 회복 속도가 젊은 사람에 비해 절반 이상 느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운동을 했으면 최소 하루는 충분히 쉬어야 하고 같은 부위를 매일 강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는 운동 후 회복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할 때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조욕, 충분한 수분 섭취, 단백질 보충 같은 방법을 통해 몸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내 몸에 맞는 운동 선택입니다. 앞서 하면 안 되는 운동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권장되는 것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 플러스 가벼운 근력 운동 플러스 균형 운동의 조합입니다.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가 대표적이고 근력 운동은 밴드나 맨몸 운동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균형 운동은 태극권이나 간단한 자세 유지 훈련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런 세 가지를 적절히 섞으면 심혈관 건강, 근력 유지, 낙상 예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운동을 할 때는 내 몸 상태 점검, 적정 강도 유지, 균형 확보, 점진적 증가, 충분한 회복, 내 몸에 맞는 운동 선택이라는 6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스트레칭은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호흡과 함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절대 그 이상 하지 마시고 10에서 20초 정도 가볍게 유지하는 방식으로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습관은 운동은 무조건 매일 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운동은 꾸준히 해야 하지만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시니어분들은 근육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매일 무리해서 운동을 하면 몸이 상하기 쉽습니다. 특히 같은 부위를 매일 운동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 운동을 하루 1시간씩 매일 하시는 분들은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휴식을 주고 대신 상체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6번째 잘못된 습관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 중 땀을 흘리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탈수 상태인데도 물을 안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수는 혈압을 불안정하게 하고 어지럼증과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전후 그리고 운동 중간중간에 수분을 조금씩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는 소량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자주 하는 잘못된 운동 습관은 아침 운동 무리하기, 장시간 운동하기, 무거운 기구에 의존하기, 스트레칭을 잘못하기, 매일 무리해서 운동하기, 수분 섭취 부족 등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시니어분들은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하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험한 운동과 잘못된 습관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실제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원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그리고 균형 운동의 조화입니다. 시니어분들께는 3가지 운동이 모두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지켜주고 근력 운동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며 균형 운동은 낙상을 예방합니다.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노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권장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쉬운 방법은 걷기입니다. 특히 평지를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릎이 약하다면 실내 자전거를 천천히 타는 것도 좋습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 같은 수중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적으면서도 유산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적극 권장됩니다. 둘째, 근력 운동입니다. 무거운 아령보다는 가벼운 밴드나 맨몸을 활용한 운동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 가볍게 무릎 굽혔다, 펴기, 밴드를 이용해 팔을 천천히 당기는 운동 등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훈련하면 충분히 강화할 수 있고 이는 곧 낙상 예방과 일상생활 독립성 유지로 이어집니다. 셋째, 균형 운동입니다. 균형은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태극권, 간단한 요가 동작, 한 발로 섰기 훈련 등이 있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옆에 두고 안전하게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일주일 운동 루틴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햇살을 쬐며 30분 걷기, 그리고 저녁에 밴드 운동 15분, 화요일 수중 운동 또는 실내 자전거 30분, 그리고 스트레칭 10분, 수요일 가벼운 근력 운동, 예를 들어 스쿼트 10회 3세트, 팔굽혀의 벽 버전 10회 3세트, 목요일 균형 운동, 태극권이나 의자 잡고 한 발서기 연습, 그리고 걷기 20분, 금요일 빠르지 않게 걷기 40분 플러스 간단한 스트레칭, 토요일 가벼운 근력 운동과 밴드 운동 20분, 그리고 균형 운동 10분, 일요일 휴식, 대신 집안일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몸을 움직이기. 이 정도의 루틴이라면 과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만 하고 그만두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끔 무리해서 하는 운동은 부상을 일으킬 위험이 더 큽니다. 따라서 욕심내지 말고 매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개인의 몸 상태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루틴은 일반적인 예시일 뿐이고 실제로는 관절염이 심한 분,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 당뇨병 환자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 몸 상태를 고려하시고 필요하면 의사와 상의 후 운동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시니어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운동의 진짜 의미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육을 키우거나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니어분들께 운동은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운동은 절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상태, 내 질환, 내 체력에 맞게 조절해야만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늘은 몸이 조금 피곤한데 그래도 해야지라는 생각도 주의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부상이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곤할 때는 운동 강도를 낮추거나 하루 쉬어주는 것도 현명한 운동 습관입니다. 운동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집에만 머무르면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운동은 단순히 신체 활동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다리가 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분들을 위한 건강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숙면, 관절, 혈압, 식습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이야기를 위해 제가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